여러분,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의전을 국산차로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해외 기자들의 웃음이 터졌습니다. 한국 차로 의전을 한다고? 그건 실험이지. 의전이 아니야. 하지만 10분 뒤 그들의 웃음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엔진 소리 하나 없었고 자랑도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그러나 완벽하게 움직이는 검은 행렬. 그 장면 앞에서 모두가 숨을 멈췄습니다. 그날 이후 아무도 한국을 흉내내는 나라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자동차 이야기가 아닙니다. 조용함으로 신뢰를 증명한 한 나라의 품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세계가 고개 숙인 그 순간을 공개합니다. 시작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한국에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미국 CNN에서 자동차 전문 기자로 일하고 있는 리처드 그랜트라고 합니다. 올해로 기자 생활을 시작한 지 23년이 되었습니다. 제 직업은 전 세계의 다양한 자동차를 직접 시승하고 분석하며 기술력과 철학, 그리고 브랜드가 가진 이야기를 전하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23년 동안 제가 가장 경계해왔던 대상은 바로 독일 자동차를 흉내내는 브랜드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비슷하고 매끈한 스펙과 멋진 디자인을 갖췄지만 그 안에는 공허함이 가득한 차들. 저는 그런 차들을 영혼 없는 기계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범주 안에는 늘 한국의 자동차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한국차를 접한 건 30대 후반 도쿄 오토쇼에서였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선보인 쿠페 차량이었죠. 디자인은 독일 차들과 견주어 봐도 그럭저럭 괜찮았지만 그 차를 시승했을 때의 기억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날카로운 급정거, 엉성한 조향 감각, 그리고 가장 중요한 느낌이 없었습니다. 단지 데이터를 맞추기 위해 조급하게 조립된 기계라는 인상이 강하게 남았습니다. 그 인식은 이후에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강화되었죠. 유럽 브랜드들과 비교했을 때 한국 차는 언제나 한 박자 늦은 추격자 혹은 빠르지만 완성도가 떨어지는 복제자였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담아 책까지 냈습니다. 제목은 영혼 없는 서울, 한국차를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쓴 책이었습니다. 그 책은 어느 정도 반향을 일으켰고 저 역시 그것이 제 커리어의 한 정점을 만들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던 중 작년 말 CNN 내부 회의에서 한 기획 제안이 올라왔습니다. 에이펙 정상회담이 한국 경주에서 열린다. 의전에 투입되는 현대자동차 192대가 완전한 동기화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퍼포먼스를 선보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사람들 중 대부분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기획으로 여겼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그것은 곧 현대자동차가 자신들의 기술력을 세계 무대에서 과시하려는 무대로 보였고 그 안에 분명히 허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제 책의 연장선으로 새로운 논거를 확보할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예매했습니다. 일주일 전 워싱턴 사무실에서 마지막으로 제 서랍을 정리하던 중 한 장의 테스트 리포트를 발견했습니다. 10년 전 독일 뮌헨의 BMW 테스트 트랙에서 있었던 사고 보고서였습니다. 테스트 중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아 드라이버 한 명이 크게 다쳤고 그 원인이 한국산 센서 부품으로 밝혀졌던 사건입니다. 당시 그 사고는 독일 자동차 업계에 적잖은 충격을 주었고 저 역시 그때부터 한국산 부품이라는 단어에 의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한국 차를 볼 때마다 마음 한구석에는 늘 그 사고의 기억이 자리 잡고 있었죠. 출국 전날 밤
제 아내 에밀리와 짧은 통화를 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편견 없이 보고 왔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바뀔 수 있는 기회일지도 모르니까. 저는 그냥 웃어 넘겼습니다. 내가 바뀐다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이미 뭔가가 흔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제 스스로도 제가 세워둔 벽이 얼마나 오래됐는지를 느끼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국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시간은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입국장은 조용하고 질서정연했습니다. 안내 문구들은 모두 영어로 병기되어 있었고 입국 심사도 생각보다 훨씬 신속하고 친절했습니다. 웰컴 투 코리어라는 말 한마디가 어찌나 정돈되어 들리던지 미국 공항에서의 삐딱한 시선과 무표정한 표정들이 떠올랐습니다. 서울에서 KTX를 타고 경주로 내려가는 동안 창밖으로 펼쳐진 한국의 풍경은 기대 이상으로 정갈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생각보다 산이 많았고 도시는 작지만 기능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꾸만 뭐가 문제일까를 찾으려 애썼습니다. 이렇게 잘 정리된 겉모습 뒤에 뭐가 숨겨져 있을까 하는 불신의 시선이 습관처럼 작동했습니다. 경주역에 도착하자 현대차 측에서 준비한 검은색 제네시스 지구공 차량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운전석에는 정장을 입은 젊은 남성이 앉아 있었고 그는 조용히 도어를 열어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수석에 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시동이 꺼진 것 같았습니다. 차량 안이 너무 조용했거든요. 엔진 소리도 진동도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불안해졌습니다. 그 오래된 BMW 사고의 기억이 다시 떠올랐던 것입니다. 시동 꺼진 겁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운전석에 앉아있던 그는 짧지만 인상적인 대답을 했습니다. 켜져 있습니다. 제네시스는 조용함을 설계합니다. 그 말은 마치 하나의 선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이 도시와 이 차가 저에게 보여주려는 진짜 무엇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아주 미세한 가능성을 처음으로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이 제 23년 경력의 신념을 조금씩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경주에 도착한 순간부터 무언가 달랐습니다. 분명히 도시 전체가 국제 행사 준비로 분주한 상태였지만 이상하게도 어수선한 느낌은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생각해보니 공항에서 KTX를 타고 2시간 남짓 이동한 후 경주역 플랫폼에 발을 내딛었을 때 낯선 정적이 먼저 피부로 느껴졌습니다. 조용하지만 생기가 있는 도시, 그게 첫인상이었습니다. 차량에 오르자마자 제가 처음 한 말은 시동 꺼진 겁니까? 였습니다. 운전자는 차분하게 켜져 있습니다. 제네시스는 조용함을 설계합니다. 라고 대답했죠. 그 한마디가 귀에 맴돌았습니다. 조용함을 설계한다는 말은 자동차 업계에서 제가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개념이었습니다. 차는 경주 시내 중심지를 향해 달렸습니다. 창밖으로는 기와 지붕과 현대식 빌딩이 묘하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길가엔 등교를 마친 학생들이 친구들과 소곤대며 걷고 있었고 도심 골목마다 작은 찻집들과 서점들이 아기자기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도로에는 신호를 무시하는 차량 하나 없었고 보행자들이 길을 건널 때는 운전자들이 먼저 멈췄습니다. 이 모든 풍경이 어딘가 연출된 듯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문화라는 걸 인정하게 됐습니다. 이튿날 아침 현대차의 에이펙 전담팀 실무자인 앨리스 김 씨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단정한 정장을 입고 클립보드와 태블릿을 들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정확한 일정표와 차량 운영 프로토콜이 인쇄된 문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오늘은 의전 차량 동기와 리허설이 있는 날입니다. 제일 먼저 통제센터부터 보시죠. 우리는 경주시청 인근에 설치된 임시 관제센터로 향했습니다. 건물 안은 차분하면서도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10명 남짓 되는 기술진이 무표정하게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고, 중앙에는 6개의 대형 스크린이 차량 상태를 실시간으로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각 스크린에는 차량별 실시간 속도, 타이어 온도, 배터리 충전율, GPS 이동 궤적이 정밀하게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차량 한 대가 이동 방향을 살짝 틀자 모니터에는 바로 경고 알림이 떴고, 옆에 앉은 엔지니어가 몇 초 안에 그 정보를 수정했습니다. 지금 이 시스템은 192대 전체를 동시에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어떤 차량이든 오작동 조짐이 보이면 0.3초 안에 반응하죠. 0.3초라는 수치는 제가 BMW나 벤츠 연구소에서도 듣지 못한 속도였습니다. 그것은 그냥 기술이 아니라 긴장 속에서의 침착함을 구현한 철학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자신도 모르게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이 정도면 유럽 럭셔리 브랜드들과 비교해도 뛰어넘을 수도 있습니다. 앨리스는 제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 눈빛은 확신에 가득 차 있었고 어떤 방어적 태도도 없었습니다. 자랑하거나 굳이 설득하려는 시도도 없었습니다. 그게 더 인상 깊었습니다. 센터를 나와 시청 앞 광장으로 향했습니다. 멀리서부터 검은색 차량들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 규모에 압도당했습니다. 무려 192대의 차량이 3m 간격으로 정확하게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좌우 간격이 모두 같았고 앞 유리에는 각국 국기가 붙어 있었습니다. 무대가 아닌 현실에서 이 정도 정밀한 배치를 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10시 청각. 광장에 설치된 스피커에서 짧은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그 순간 모든 차량이 동시에 앞으로 움직였습니다. 바퀴가 도로를 밀고 나가는 속도까지 완전히 일치했고 엔진 소음 하나 없이 광장을 가로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장면은 단순한 시연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잘 훈련된 군대가 행진하듯 질서정연하고 강렬했습니다. 숨이 멎는 듯한 정적 속에서 차량들이 동시에 멈추는 순간 저는 진심으로 놀랐습니다. 그 소리 없는 멈춤이 이렇게나 깊은 감정을 일으킬 줄 몰랐습니다. 현장에 있던 다른 외신 기자들도 한동안 말을 잃은 채 서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독일에서 온 제 동료 로만 슈미트도 있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저와 비슷한 시각으로 한국차를 바라봐온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날 그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연출이 아니라 철학이야. 이건 뭔가 단단해.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냐하면 제 머릿속에서도 같은 문장이 떠오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빠르고 불안정하다고 여겼던 그들의 움직임은 사실 이 조용한 확신에서 비롯된 것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지만 그날 저는 아무것도 쓰지 못했습니다. 손끝은 몇 번이고 키보드 위를 맴돌았지만 익숙하던 비판의 언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머릿속을 가득 채운 건 단 하나였습니다. 내가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감정이었습니다. 경주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현대차 측의 제안을 받고 리허설용 의전 차량에 직접 탑승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시승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이미 도열과 행렬 장면도 보았고 시스템도 충분히 인상적이었기에 그냥 형식적인 체험이겠거니 싶었습니다. 차량은 제네시스 G90, 검은색,
내부는 전통 패턴과 현대식 터치 스크린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운전석에는 박도연 부장이 직접 앉아 있었고 저는 조수석에 탔습니다. 그가 직접 운전대를 잡는다는 건 예상하지 못한 전개였습니다. 직접 운전하신다고요? 그는 짧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의전 기술 총괄로서 오늘은 마지막 시범입니다. 기자님께 보여드릴 게 있어요. 차는 조용히 출발했습니다. 광장 한쪽에서 출발한 차량은 미리 설정된 코스를 따라 천천히 도심 구간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도로는 대부분 통제되어 있었고 몇몇 시민들이 멀찍이서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속도는 시속 30km 남짓.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한 느리고 절제된 움직임이었습니다.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속도 시연이 아닌 거죠? 박도연 부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속도는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신뢰는 멈출 줄 아는 데서 시작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말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 저는 이해하지 못한 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차량이 한 골목을 돌고 나오는 순간 갑자기 차량이 멈췄습니다. 아무런 경고 없이 도로 한복판에서요. 순간 긴장감이 확 몰려왔습니다. 엔진이 꺼진 것도 아니고 주변에 장애물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계기판엔 아무런 이상 신호도 뜨지 않았습니다. 그저 멈춘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너무 자연스럽고 조용하게. 저는 본능적으로 가방을 열어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시연 도중 예기치 못한 정지. 혹은 결함? 시스템 반응 없음. 오랜 기자의 습관은 언제나 이렇게 상황을 비판적으로 해석하는데 익숙했습니다. 저는 당황한 기색을 최대한 숨기고 박도연 부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잠시도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바라보다 짧게 말했습니다. 이제 곧 지나가실 겁니다. 뭐가요? 그는 손가락으로 앞을 가리켰습니다. 잠시 후 마치 스크립트에 맞춘 듯 저 멀리서 노약자 한 분이 보도에서 도로를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횡단보도도 없고 안내 요원도 없는 상황이었지만 차량은 미리 그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자율정지한 것이었습니다. 그 장면을 본 저는 적잖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안전 시스템의 반응이라기보단 마치 사람의 배려심을 담은 행동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직후 차량은 다시 아무 말 없이 부드럽게 출발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은 너무 자연스럽고 정중했습니다. 어떻게 아셨죠? 저분이 지나간다는 걸요? 제가 조심스레 묻자 박도연 부장은 태블릿을 열어 차량 센서 로그를 보여주었습니다. 방금 전 보도 근처에서 체류 시간이 오래된 고령 인물을 인식했고 이를 기준으로 차량 시스템이 자동으로 이전 정지 명령을 실행한 것이었습니다. 한국식 의전의 기본은 배려의 시간입니다. 상대가 먼저 지나갈 수 있도록 기다리는 것. 자동차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는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움직임으로 기술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가끔은 멈추는 기술이 더 중요한 법이니까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순간 어제 보았던 차량 도열 시연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멈춤은 단순한 정지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형식, 어떤 예절, 어떤 미학이 그 안에 녹아 있었던 겁니다. 그동안 저는 자동차에 갇히는 속도, 정밀함, 내구성 같은 단어로만 판단해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경험한 이 멈춤은 그 어떤 스펙보다 강하게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박도연 부장은 차를 천천히 세우고 저를 향해 말했습니다. 보여드리고 싶었던 건 바로 이거였습니다.
시스템이 멈출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멈춤이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거요. 그날 밤 저는 호텔 책상에 앉아 처음으로 펜을 오래 들고 있었습니다. 아직 한 문장도 쓰지 않았지만 이미 머릿속엔 너무 많은 것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은 단지 기술이 빠른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멈출 줄 아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순간 진심으로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이야기가 아니라 삶의 방식에 대한 이야기였다는 것을요. 귀국을 하루 앞둔 날 밤, 저는 호텔 책상 앞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불이 꺼진 방 안에서 창밖으로 보이는 경주의 야경은 놀랍도록 고요했고, 그 고요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한국을 떠나는 것이 아쉽다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제 눈앞에는 아직 한 줄도 쓰이지 않은 메모장이 놓여 있었고, 제 손엔 펜 대신 따뜻한 커피가 들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말로 다 설명하기 힘든 감정들로 가득했습니다. 이 며칠간 저는 너무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조용히 움직이는 제네시스의 첫 탑승에서부터 거대한 광장을 가득 메운 차량들의 동시 행렬, 그리고 마지막 날의 멈춤이라는 체험까지 모든 것이 너무 정확했고 너무 정중했으며 무엇보다도 사람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기술은 경쟁이라 믿었습니다. 누가 더 빠르고 누가 더 정밀하며 누가 더 혁신적인가를 따지는 것에 익숙했죠. 그래서 늘 한국차를 흉내내는 기술자들이라 비판해왔습니다. 감정 없이 따라 하기만 하는 그런 존재들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건 틀렸습니다. 그들은 기술을 모방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기술을 설계해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철학은 제가 생각했던 럭셔리의 정의마저 바꾸어 놓았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 저는 노트북을 열고 CNN 편집장에게 보낼 마지막 기사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사는 단순한 자동차 리뷰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글을 쓰고 싶다는 충동을 마음 깊이 느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일런트 트러스트, 조용한 신뢰, 마음을 움직이다. 그리고 그 서두엔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그들을 복제자라 불렀다. 하지만 그들은 신뢰의 설계자였다. 한국은 벤츠를 버린 것이 아니다. 스스로를 믿기 시작한 것이다. 그 문장을 쓰는 순간 제 눈가가 뜨겁게 젖어드는 걸 느꼈습니다. 어쩌면 이 감정은 기술이나 시스템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사람이라는 감정, 그리고 그 사람들로 인해 움직이는 나라 전체에 대한 감탄이었습니다. 며칠 뒤 CNN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제 기사가 걸렸습니다. 반응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쏟아지는 댓글과 공유, 해시태그 조용한 힘은 단 하루 만에 글로벌 트렌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의미 있었던 것은 수많은 독자들이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이제 한국을 다르게 보게 되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오래 편견에 갇혀 있었을까? 진짜 럭셔리는 소음이 아니라 멈춤 속에서 완성된다는 걸 처음 알았다. 그 메시지들을 보며 저는 비로소 확신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저 혼자만의 감동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현재 불과 일주일 만에 현대자동차의 글로벌 브랜드 평판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글로벌 딜러들의 재고는 빠르게 소진됐으며 프랑크푸르트와 파리 매장 앞에는 차량을 직접 보려는 고객들의 줄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광고 하나 없이 단지 신뢰라는 이름으로 세상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조용한 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보여주기 위한 나라가 아니라 믿음을 쌓기 위해
조용히 걸어온 나라였습니다. 그 침묵이, 그 멈춤이, 그리고 그 조용한 철학이 세계를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리뷰를 쓰는 기자가 아닙니다. 한국을 처음 오던 날, 그 조용한 제네시스 지구공에 앉아 불안해하던 기자는 사라졌습니다. 이제 저는 그 조용한 신뢰에 감동한 한 명의 증인으로서 여러분께 이렇게 전하고 싶습니다. 진짜 럭셔리는 시끄럽게 자랑하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 그건 바로 신뢰의 조용함 속에서 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빠르기보다 조용함을, 보여주기보다 믿음을 선택한 한국의 자동차 철학이 여러분의 눈에는 어떻게 비쳤는지 궁금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음 이야기를 함께 해주세요. 조용하지만 강한 대한민국의 이야기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